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첫날로 모든 증시 자금과 뉴스가 에너지 솔루션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17만 명의 주식 투자자분들은 이보다 다른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피를 말리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17만 명의 주식 투자자분들은 현재 거래 정지 중인 신라젠을 투자하신 주주분들입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이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상장 폐지가 확정되는가? 일단은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닙니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다시 상장 폐지 또는 1년 이하의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합니다. 이때 다시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나올 경우 시장위원회는 이의 제기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일단 주주들한테는 오늘 결정은 아쉬운 점이 많을 텐데요. 지난 1년간의 개선 기간 동안 많은 걸 개선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현재로선 마지막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이 둘 중 하나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신라젠 자체가 한때는 코스닥 시총 4위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고 줄곧 10위권 안에서 맴돌던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 중 하나여서 오늘의 결과가 이후에 코스닥 바이오주 투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료 소멸과 바이오주들은 신라젠의 악재를 털고 다시 일어날지 아니면 기심위에서 오늘의 상장 폐지 결정으로 다시금 바이오주의 투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많은 바이오 펀드와 지수 ETF에서 신라젠의 비중을 빼거나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 재료 소멸, 불확실성 소멸로 수급이 나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이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은 단기로든 장기로든 투자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표적 함암제라는 꿈의 기술인 팩사백을 전면으로 내세워 코스닥 바이오 대장이었던 신라젠의 거래 정지가 되기까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라젠의 흥망성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함께 보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1막 화려한 대비. 신라젠은 2016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 상장 제도로 상장했습니다. 비상장 때부터 시총 1조가 넘어서 시장에 이미 IPO 거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신라젠을 상장 전부터 알았는데요. 이때 장외 주식에서 친구가 이 회사를 산다고 해서 검색해봤는데 그 당시 시총 1조짜리 회사가 부산대학교 벤처연구실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 이 회사가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담으로 이 회사를 장외에서 활발하게 판매했던 밸류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도 신라젠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검찰과 노이즈가 많았습니다. 이막 최고의 전성기 2016년 12월 13,500원이었던 신라젠의 주가는 1년 만에 15만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한때는 10조까지 달했습니다. 이때 2016년도에는 반도체 빅사이클과 세계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유동성 흐름이 좋아 지수가 위로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인 반도체 관련주, 제약바이오주들이 승승장구하였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신라젠의 성공은 바이오주의 상승을 이끌었고 그 당시 코스닥은 정말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3막 노이즈 발생. 2018년 1월 문 대표와 특별관계자 사이는 보유주식 275만 4,497주를 장내 매도하였습니다. 매도 금액은 문 대표 2,700억 원, 주요 주주들은 80억가량 팔아치웠습니다. 이때도 좀 이상했던 게 블록딜 형태가 아닌 장내 매도로 하여서 주가가 좀 많이 폭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형태의 매도는 주가 하락을 걱정해서 블록딜로 하는 게 정상일 텐데요. 아무래도 재무와 임상 성공에 불안했던 신라젠의 물량을 받아줄 기관 외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여러 설이 난무하였는데요. 문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금 납부와 채무 변제 목적이라며 악의적인 루머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팩사백은 면역 억제제와 병용 임상으로 대장암, 고해감 등 적응증을 넓히면서 장밋빛 시나리오를 써내려갔습니다.
사실 일대를 기억해보면 신라젠이 급등하는 날은 이런 적용증 학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서 무작위로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사막, 임상 실패. 2019년 8월 1일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는 팩사백의 간암 대상 글로벌 임상 3상을 무용성 평가 결과 임상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사실 무용성 평가는 약효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약효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인데요. 바이오주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임상 3상을 진행하였던 신라젠에게는 정말 큰 사건입니다. 결국 이때 대폭락하였고 주가는 그 후로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문 대표와 상임위원회 횡령 배임액이 회사 자본의 3%가 넘어 상장사로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게 되었고 2020년 1월 18일 오늘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서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이 일단 난 상태입니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열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어떠셨나요? 참 스펙타클하고 파란만장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주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신라젠 주주분도 있으실 테고 아니신 분도 있을 겁니다. 신라젠 주주분들에게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거래가 재개되어 구제의 길이 열렸으면 하고 아니신 분들은 이런 일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오니 악플 또는 상처 주는 댓글을 남기지 마시고 위로와 배려의 글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